당신의 마음에 안부를 묻습니다. 마음주치 노래하는 의사 김창기입니다. 이번 주 마음주치는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경훈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우리 정경훈 교수님과 함께 소아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치료에서도 약물을 많이 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번에 ADHD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약물 치료를 좀 꺼려 하시는 경우들도 물론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서. 그리고 이제 어떤 약물 치료나 이런 연구들의 역사를 보면 성인에 비해서 분명히 좀 후발주자이고 연구에, 연구가 덜 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근래에서는 소아청소년에서도 임상 약물학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 얘기는 어떤 효과성 면에서 있어도 그렇지만 장기간 이제 연구되어 온 어떤 안전성 부분에서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바탕으로 치료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부분 경우에서 약 거부감 느끼시면 어쩔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데 그동안 아이들이 받을 상처도 생각하자. 그래서 정말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기준적인 문제인데 빨리 치료받고 약물 치료도 꼭 필요한 것이죠. 라고 설득을 하곤 하는데 힘들곤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먹인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모님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사실 이제 정신과 약이라고 우리가 한나로 좀 묶는 경우가 많은데 소아청소년에도 정말 다양한 정신과적인 문제에 따라서 또 다양한 사실은 약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약이 어떤 중독성이 있다 등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은 독한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우선 없을 것 같고요. 약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상의를 하셔서 효과 그리고 또 어떤 가지고 수 있는 부작용 등등을 잘 상의해서 충분히 이제 인지하신 후에 이제 복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내성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죠. 사실 이제 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저희가 성인에서 사실 주로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된 예를 들면 수면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이제 정신과 약 하면 이제 내성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소아청소년에서 사용하는 약들 예를 들면 어떤 ADHD 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은 사실 어떤 내성이 있는 약들 절대 안 생기죠. 이건 아닙니다. 어떤 약의 기전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전혀 다른 약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상대적으로 부모님 말고 아이들은 약물 치료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사실 아이들은요, 사실 병원에 올 때 아이들이 자기 발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이런 치료 자체를 좀 뭐라고 할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약간 이렇게 인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오히려 오픈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에 자기의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오히려 약물 치료를 원하는 경우들도 그렇죠. 사실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에서 좀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오히려 약물 치료를 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질환에서 조기 약물 치료가 중요하고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되나요? 우리가 어떤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조기 개입, 조기 치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ADHD 이제의 경우에도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통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좀 왔었을 때에 가장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주의력, 어떤 산만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혹은 또 학업에서도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증상들이 영향을 주어서 2차적으로 굉장히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또 억울함이 생기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더 좀 심한 어떤 행동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2차적인 이런 혹이 생기기 전에 미리 와서 같이 약물 치료 혹은 다른 치료 여러 가지 같이 좀 상의를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가 어떤 완치가 아니라 부정적인 경험들 쌓이지 않게 해줘서 성격 꼬이지 않게 해주고 자기의 잠재력을 잘 발휘하게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바른 발달 경로를 걸을 수 있게 도움을 주자는 정경훈 교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주치의는 오스카와 대한정신건강재단과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당신의 마음의 안부를 물으러 돌아오겠습니다.